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한국사 내용 정리. 지난 시간에 위정척사 운동까지 했었죠. 이제 다시 이모군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제발 서술형 답안 적을 때 글씨 좀 예쁘게 적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씨 또박또박 안 적으면은 정말로 곤란하다. 진짜 서로 곤란하다. 그러니까 잘 좀 글씨 예쁘게 좀 적어주시면은 베리베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오군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위정척사 운동 했었는데 이제 임오군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거 수업할 때 키워드 몇 개가 있다고 했어. 키워드 첫 번째 99인과 그것에 대한 차별, 별기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었던 99인들이 일으켰었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과정 속에서 이 99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것이 임오군란이고요. 여기에 도시하층민들이 개화정책 때문에 세금을 겁나 많이 때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함께 표출하게 되면서 임오군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99년대 같은 경우에는 봉급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했지. 무려 13개월, 1년하고도 1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 그럼 짱나겠어, 안 짱나겠어? 짱나기지. 그래서 임오군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임오군란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다시금 집권했고요. 흥선대원군 재집권. 이 과정 속에서 개화정책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기무아문이라던가 별기구군 같은 것들을 없애요. 얘네들 때문에 지금 문제니까 얘네들 싹 다 없애버리자 라고 했는데 이 임오군란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력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 임오군란의 결과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대표적으로 군대도 상주시킬 수 있게 됐고요. 조선의 고문도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는 고문 파견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더라. 요게 내정 간섭을 보여주는 끝판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 9페이지를 보시면은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종속성이 여기 장정의 명문화 글로써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조선은 이제 확실하게 청나라에게 종속되어 있는 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써 나와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과도 조약을 맺었는데요. 일본과 맺은 조약은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은 이 임오군란 과정 속에서 죽은 일본인 그리고 불타없어진 일본 공사관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군인도 조선에 주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한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었습니다. 임오군란 일어나게 된 배경 99년들의 불만 과정 흥선대원군 집권하면서 개화정책을 없앴다.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그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임오군란이 끝나고 나서요. 개화파는
분화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어떤 개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두고 바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지향했고요.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추구했었던 원칙은 온건개화파는 차츰차츰 하나씩 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동양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온건개화파입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메이지 유신에서 주장했었던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임오곤란의 결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늘었다. 두 번째는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개화파가 분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갑신정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곤란 이후에 일어났었던 이제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요, 또 키워드가 있죠.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은 바로 급진개화파죠. 대표 인물은 누구죠? 김옥균입니다. 어디서 일어났죠?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체국 같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배경에 여기 학습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급진개화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 중에서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해서 이 봉기를 일으켰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온건개화파를 싹 다 죽여버리고 그들끼리 개혁 정부를 끌어나갔어. 그 과정 속에서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하면서 우리 급진개화파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 지난번에 있었던 저 온건개화파 저 새끼들이랑 다르게 우리는 요러요러한 정책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자신들의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10페이지를 보면은 개혁정강 1조에서 14조 중 일부 내용을 함께 같이 보고 이 정강의 내용들이 각각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내용이랑 지향점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 지향점을 무지성으로 암기하지 말고 그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서 1조 같은 경우에 흥선대원군을 즉시 환국하고 조공 허례를 의논하여 폐지하도록 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와 맺었었던 특히 조청상미 수륙 무역장정 때 맺었었던 굉장히 굴욕적인 종속성을 이겨내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주적인 나라가 되고 싶어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1조의 이 내용은 무조건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폐지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향 이렇게 외우면은 여러분들 대가리가 깨집니다.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서 요 내용은 예를 들어 2조 같은 경우에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능력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우리 통합사에 배웠었던 인권 중에서도 평등권을 보장한다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지향점을 기억해 줘야지 무지성 암기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 때 기억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과목인 건 맞는데 그 흐름, 그 연결고리 그런 거를 어떻게 왜 이런 것이 배경, 과정, 결과 이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아니면 여러분들 절대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지향점이랑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보개혁 결과는 어떻게 됐죠?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급진개화파는 3일 만에 정권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갑신정변은 또 굉장히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개혁정강 14개조 잘 봐주시면 좋겠다. 뭐 의와 한계 같은 경우에는 자주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초의 근대적 정치 개혁 운동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한계, 하지만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갑오 개혁도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 다만 독립협회 때 가면은 요런 한계를 조금 뛰어넘는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가 열리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얻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갑신정변 요 14개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갑오 개혁 때도 많이 등장하니까 뒤에 나오는 동아농민운동의 패정개혁안 그리고 갑오개혁에서의 홍범 14조 요거랑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영향입니다. 영향까지 하고 13으로 넘어가겠네. 영향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맺습니다. 요거는 젤무포 조약의 내용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배상금만 지급을 했다. 젤무포 조약은 배상금 플러스 군대 주둔까지 있었는데 한성조약은 배상금만 지불하더라. 좀 더 중요한 거는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텐진 조약은 훗날 청일 전쟁의 계기가 되는 것인데요. 청나라든 일본이든 간에 둘 중에 어느 나라라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알려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뒤에서 청일전쟁, 동아농민운동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넘어가서 갑신정변 이후의 그런 정세입니다. 갑신정변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이미 이무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했는데 갑신정변까지 청나라가 이제 진압을 하게 되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청나라의 영향력을 떨쳐내기 위해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이랑 청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꼴보기 싫어했었던 영국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조선 땅 거문도를 넘어가라. 조선 땅이었었던 거문도를 영국군이 마음대로 점령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국이 물러나긴 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는 남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물러났지만 거문도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한반도가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문도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는 그 누구의 편도 들어지지 않는 중립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 중립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 중립화론에 근거하여서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들로와 유길중과 같은 사람이 주장했었는데 학습지 11페이지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유길준이 주장했었던 한반도론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이건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한 거구나. 한반도 중립화론은 왜 일어났어? 왜 발생했어? 거문도 사건 때문이구나. 거문도 사건 왜 일어났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져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국이 싫어했더라 라고 하는 그 흐름을 함께 기억해 주셔야지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못 맞춘다.
더불어서 이 갑신정변 이후에 개화 정책이 꾸준히 전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추진되었던 개화 정책으로는 내무부라고 하는 기관을 다시금이 아니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 개화 정책을 실시했더라. 거기다가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어떤 학교를 건립했냐면은 최초의 공립학교인 유경공원, 그리고 장교를 육성하는 기관인 연무공원, 마지막으로 의학 서양식 병원이었었던 광해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개혁 정책들은 다 문제가 많았다. 특히 세금 증가는 백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점은 큰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을미기업까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13페이지를 보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같이 한번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지배층의 수탈이 엄청 심했고, 거기다가 끊임없이 외세의 침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동학 교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요? 바로 교조신원운동을 계기로요. 교조신원운동이란 동학을 창시한 사람인 최재우가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되었었던 운동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하면서 요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교조신원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조신원운동이, 즉 당시 동학과 동학 세력과 농민이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조신원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부에서는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만석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 당시 고부 농민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괴롭혔는데요. 이런 조병갑의 개짓거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농민봉기를 일으키니 그것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봉준이 최초로 등장했어요. 고부 농민봉기를 잘 해결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근데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봉기를 일으켰었던 주동자들을 싹 다 깜빵에 잡아놓고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봉준과 손화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헤이, 이 새끼들 보소, 분명히 문제 해결해 줬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해결 안 하네? 안 되겠다 하면서 농민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 1차 농민봉기예요. 그래서 1차 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등장했었던 봉기였기 때문에 이 1차 농민봉기는 굉장히 반봉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봉건 투쟁이었습니다. 특히나 1차 농민봉기 때 모였었던 농민군은요,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령과 여러 가지 구호들을 외치는데요. 거기서 알 수 있는 1차 농민군이 원했었던 세상은 바로 제폭구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동학 농민군이 추구했었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보국왕비는 국가를 구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시에 있는 굉장히 지배층의 폭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1차 농민봉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농민봉기에서는요, 농민군이 크게 승리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황토현 전투나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전주성까지 농민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외세를 배척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까지 국내에 상륙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요거 좀 문제가 있네. 요거는 조금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서 정부군과 화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정부는 패전개혁을 단행하고 그 대가로 농민군은 군대를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화약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꾸준하게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이 당시의 개혁을 보여주는 그 기구가 바로 집강소입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의 주도로 패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기구가 바로 집강소입니다. 그래서 집강소에서 나름대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정부에게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제안합니다. 그게 우리 학습지 15페이지에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제안하고 여기에는 동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외세 배척하고 정치개혁 확립하고 세금제도 개선하고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신분제 폐지까지 이런 내용들이 패전개혁안 12개조에도 적혀 있습니다. 패전개혁안 12개조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갑신정변 14개조랑 동일하게 그 내용이랑 어떤 것을 지향했는지랑 같이 연결시켜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주장들은 훗날 갑오개혁에서도 크게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건들이 서로서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점이 있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농민봉기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국내에 들어온 이유는 어디까지나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자진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합니다. 일본의 경복궁 무단 점령을 계기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되고요. 세 번째,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1차 농민봉기가 반봉건투쟁이라면 2차 농민봉기는 반침략투쟁, 반외세 성격을 가진 반침략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 때문에
우금치라고 하는 공주의 동네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면서 이 이천옥민봉기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동아농민운동이고요. 여기서 이어서 같이 볼게. 이어서 같이 볼 건데 이 청일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1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곳에서 개혁을 진행했다라는 점입니다. 학습 16페이지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뭐 개국 기년을 사용하고 국내부를 신설하고 6조에서 8화분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 경무청 설치, 탁지하문으로 재정 일원화, 신분제 폐지, 연자제 폐지, 조언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을 했었는데 그 모든 걸 했었던 것이 바로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런데 2차 갑오개혁은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잡아가니까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려고 이제 2차 갑오개혁을 실시했는데 잘 개혁을 했었던 군국기무처를 폐지했습니다. 왜? 군국기무처는 결국에 조선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1차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군국기무처라면 2차 갑오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이 홍범 14조는 특히나 17페이지에 있는데요. 학습 17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과 그 지향점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서서 있었던 갑신정변에서의 요구사항과 바로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었던 거랑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홍범 14조 말고도 뭐 내각제실시, 파라문 7부, 8도 23부, 뭐 대군주 치공 사용, 조세법정주의 예상제도, 뭐 교육입국조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개혁은 을미개혁인데요.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거든. 근데 이 조약을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이 러시아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해.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야.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일본 꺼지라 하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다가 이것을 주도했었던 명성황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을미개혁이 단행되는데 을미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단발령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자체를 특히 상투를 자르는 것이 바로 단발령의 핵심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연호 사용했고요. 국내부 축소했고요. 단발령, 태양역, 종두법, 우체사, 소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을미사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모군란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그리고 동아농민운동에서의 패전개혁안 12개조 그리고 홍범 14조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인데요. 이것은 조금만 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